이후 광주 지역에 재확산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10일 끝낼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2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시민들의 생계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분석에서는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연장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긴급히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일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로 연장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안정세가 아니다 보니 시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 결정하는 시장님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일 연장하면서 네.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10일 연장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아픔이나 고통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장하게 된 것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짧게 가지고 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끊지 않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더 큰 고통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차단해서 시민들의 일상을 빠르게 이제 회복시키고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빨리 재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이번에 끊어야 이제 10월 달에 10월 초에 오는 추석 명절도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하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보면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을 가장 또 정부에서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이 어디에서 뭐가 좀 안 됐는지 또 연장해야 되는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8월 27일 날 2.5단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했는데 8월 26일 날 우리 광주에서 확진자가 무려 3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날도 17명이 나왔습니다. 만약 저는 그때 우리가 2.5단계로 올리지 않았다면 대구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하면서 이 폭발적인 감염은 막았다. 그래서 큰 불길은 막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곳저곳에서 잔불들이 바람 불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좀 좋아졌다 해서 여기서 느슨하게 되면 언제 다시 큰 불로 확산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단계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10일 동안 연기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반드시 극복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열흘 연장되는 건데 연장되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달라진 것입니까? 10일간 연장을 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가 이번에 중증 관리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증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 그러니까 10일 동안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20개 지역을 그대로 했는데 여기에는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 11개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9개가 이제 추가돼서 20개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 추가된 게 이제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보내는 바둑 뛰는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기원을 추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위험 시설 중에서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고위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저희가 집합 제한 조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집합 금지는 아니죠. 집합 금지는 영업 자체를 못하는 건데 이거는 영업을 하면서 50인 이내에서 해야 되고 또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고 전자 출입 명부도 이제 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시설도 저희가 이제 20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 14개하고 신규로 6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신규로 지정한 데를 보면 PC방, 게임장,
오락시설, 그리고 휴게 음식점, 직업훈련소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 네. 실은 PC방하고 이 오락실이나 게임장은 이전에 집합 금지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못했었는데 예, 지금까지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또 여기는 직접 이제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집합 제한 시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집합 제한 조치로 뺐는데 앞으로 만약 이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네. 또 거기에서 확진자가 다시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집합 금지 시설로 네. 다시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 뭐 정부가 정해놓은 여러 기준 외에 우리 지방정부가 그동안 축적해오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달라진 시설들과 내용들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광주 시민들이 이번에 지금 걱정되는 건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광주에서 하루 한 10여 명인가요? 평균. 어떤 때는 많은 데는 17명까지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 밀도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100여 명 이상 뭐 수도권에 비하면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과연 무언가에 대한 걱정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현재 광주시 확진자 상황을 시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킨 감염원이 뭐냐면 네. 8월 15일 서울 집회,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신 분과 네. 관련된 확진자가 네. 한 이제 100명 정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다녀오셨던 한 분이 북구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3번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7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큰 감염원에 대한 그 확진자들은 거의 저희가 파악해서 네. 제가 아까 잠부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네. 신규로 이제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접촉자들의 경우 14일 동안 격리했다가 네. 격리 해제하기 직전에 다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음성에서 양성으로 그렇죠. 나오신 그런 분들이 주로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에는 와 있습니다. 좀 더 시민 의식이 더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 신고하지 않고 숨고 은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얘기 나왔고 근데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 좀 얘기해 주시죠.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하는데 이제 구청에서 좀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강제력도 높이고 네. 기준도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 코로나19 시민보호처벌위원회를 우리 시에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원장을 지금 부시장이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부주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처벌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예를 들면 처벌 대상은 우선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검사를 받아라. 집합 금지 대상이다 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분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이면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자가격리 시설에서 이탈한 경우 그리고 확진자가 됐으면 동선을 바로바로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허위로 얘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또 이 중요한 시점에 가짜 뉴스를 확산시켜가지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 네네. 이렇게 그 감염병 예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발을 하거나 네.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네네. 실은 우리는 이제 시민들께서 이렇게 방송에 오늘 10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큰 부담을 가져오시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확진자 한 사람이 나오면 네. 그분을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듭니다. 한 명에. 5천만 원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을 이제 그 입원시켜서 퇴원할 때까지 투입되는 인력이 연 인원이 한 457명 정도 됩니다. 457명. 네. 그리고
그분이 한 사람이 이렇게 확진이 되면 접촉자가 한 262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확진자가 되면 262명을 검사해야 되고 네. 그중에 밀접하게 접촉했던 한 26명은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부주의가 내 이웃, 내 가족의 생명에 엄청난 위협을 준다는 것을 네. 깨달으시고 네. 만반의 그 주의를 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했는데 또 열흘 동안 더 연장되면서 무엇보다 살아가야 될 시민들, 상인들, 이분들의 생계가 막막한 문제, 또 한숨 나오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광주시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재 한 8차에 걸쳐 대책이 나왔는데 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예. 이 얘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는 그동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8차례에 걸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제 경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자 없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든지 네. 공공요금을 인하해드리고 세금도 깎아드리고 네. 그리고 임대료 인하 조치도 하고 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해고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절반을 부담한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요. 긴급 생계비도 지원하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가 시내에 돌아다니면 음식점이나 이런데 그 강주 상생카드 받습니다. 이런 이제 그 네. 벽보도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은 과거 못지않게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지원을 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20개 업종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분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저희가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4차 추경에 정부가 지원하고 광주시는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발표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랄까요? 이번 명령을 통해서 피해를 볼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핀셋 지원을 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추석이 되면 그런 그 업종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내보내고 또 하나는 문을 닫거나 그렇지 않고 장사를 간간히 하기는 하지만 매출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의 임대료가 나갑니다. 네. 그게 그분들한테 많은 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인들에게 지금은 모두가 어려울 때니까 물론 임대인도 어려울 것입니다. 나눔과 연대의 강주 정신을 발휘해서 임대료를 좀 낮춰지도록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 산하기관 또 5개 구청에서 네. 이 공공자산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7월까지 저희가 감면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12월까지 연장을 했고 이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제 9차 대책을 발표할 때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우리 네. 시민들께서 이렇게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 무엇보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용도 없는 것이고 생산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는데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쿠팡 같은 경우에 광주 전국 단위의 초대형 물류기지를 건립을 했어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이번에 실은 저희가 그 아주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일부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쿠팡은 그야말로 온라인 업체고 쇼핑몰 업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삼성, 현대, LG 다음으로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네. 4대 고용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쿠팡이 우리 평동 3단지에 축구장 22개 규모의 대규모 최첨단 물류시설을 짓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투자되는 금액만 해도 2,245원이고 여기에서 일자리가 약 2,000개 이상이 나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지금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리고 공산품을 만들거나 취급하고 있는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쿠팡을 통해서 전국적인 판매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로가 확장되고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 아직 우리 여기에 물류단지를 만들기 전입니다만 네. 지난해만 해도 이 쿠팡과 거래한 우리 강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이 한 98%나 늘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석 이동 자제를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시 고민 많을 텐데 추석 대비 어떤 대책 세우고 있으십니까? 이제 추석은 실은 우리 그 대이동이 시작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이 확진자들이 많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 때 대이동이 시작되면 다시 대확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설이랄지 추석을 더 확실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전화나 SNS로 안부도 드리고 또 오고 가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그냥 농축 수산물 구입해 가지고 어르신들께 선물하면 코로나19도 맞을 수 있고 우리 또 축산물 이쪽 판매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는 직접 오셔가지고 벌초도 하고 성묘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도시공사나 또 해당되는데 전화를 주시면 대행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을 다시 연장하게 된 시점에 저희 방송에 긴급히 나와서 시민들에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강주시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실하게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강주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상황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만 극히 소수의 부주의, 무책임,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의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 자제해 주시고 이런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면 확실하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코로나19 지역 상황과 향후 민생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